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3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예, 전 김태욱입니다. 배나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뭔가 이렇게 빠르지? 전개가 빠르죠. 숨이 팍팍팍. 네, 저희 오늘 미디어 스크립도 안 하고 저희가 원래 지금 주성치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연 주성치 시작해보죠. 민원연 주성치 고고 대출 특집. 왜 고고 대출이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산주의자인가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인가요? 자,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고영주 씨는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할애회에서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은 고영주 씨가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2015년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네. 여기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고영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7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고영주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11그 단독 김경직 판사는 고영주 씨의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라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과 고 전 이사장의 상이한 활동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산주의자라는 개념이 일치되지 않았고 북한과 연관지어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 유지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 판사 정말 인심이 후하시네. 대단하시네.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면 다 되나? 실컷 모욕해놓고? 나 원참. 아무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말하는 문 대통령은 그런 공산주의자냐?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재판부는 고영주 씨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 간의 이제 논박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인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판부가 한 정치인의 가치관을 규정을 해서 이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즉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공산주의자다 이런 고영주 씨의 발언이 맞아서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래도 아쉬움은 좀 남는데요.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자칫 이런 표현은 일부를 발췌해 말하기 좋아하는 방송, 뭐 요즘 유튜브 방송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먹잇감 취급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극단적인 비방이나 모함 등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모욕 아니다. 와, 진짜. 재판부에서 가치관을 판단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명예훼손 소송 이제 민사로 간 부분은 네. 벌금형이 나왔어요. 아, 1심에서 예,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용주 이사장 발언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한 자입니다.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진보 세력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메카시 광풍으로 매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관리감독기구의 이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사과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만한 속내만 드러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사과와 반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MBC 망가뜨리기를 멈추고 그만 물러나십시오.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이 재판부마다 이 판단이 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법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미용 그 전 지금 돌아가신 분, 예, 그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가 종북 발언했다가 그때 유죄로 뭐 벌금형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에 이제 사람에게 너는 종북이지, 너 종북이다, 뭐 종북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재판 결과는 사실은 이대로 치면 앞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발언이 엄청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한테 했는데도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인 기간에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이거 막 해도 된다. 아무한테나 해도. 이제 막 홍준표 씨 이런 분 막 매일 막 누구에게 안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의 공산주의자 뭐 이런 거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재판이나 이런 데서도 종북 이 발언들이 어쨌거나 심의해서 네. 그 이제 법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해서 뭐 큰 제재를 안 줘도 이제 좀 어쨌거나 제재를 주의를 줬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는 방송에서도 좀 조심하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조심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판결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확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고영주 그 이사장이 그 해임된 방문진에서 해임될 때 사유 중에서도 이 발언이 왜냐면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 판단이 11월에 방문진 이사회 내부에서 있어서 이거 해임 건의를 의결을 하고 방통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져서 올 1월에 고영주가 이제 그 이사장 직에서 해임 처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어쨌거나 그게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근데 고영주 씨가 해임된 이유는 사실 그거 하나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 1월 4일 방통위에서 방문진 그 고영주 이사 해임에 관한 건을 이제 의결을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 2017년 9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진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실시한 결과 방문진이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제 확인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영주 이사가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조장하는 등 이런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개인의 이념 편향성으로 인해서 이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판단으로 인해서 뭐 고영주 이사가 다시 방문진 뭐 그래서 자기 명예 회복 막 이렇게 가능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아무튼 MBC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이 최대 주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영진과 공모해서 노조를 탄압했고 사실 되게 이상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사장 그리고 뽑을 때 MBC 사장 뽑을 때 완전 노골적으로 그 정치적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직원을 잘 자르고 잘 쪼나 그것을 맞아, 그런 거 물어보고 사장에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사람 게다가 뭐 이념 편향적 발언을 한 것 이 자체가 다 문제인 거죠. 해임 직후에 고용주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판결이 이 고용주 씨를 박문진 이사에서 해임한 게 부당했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민원연에 대해서 뭐라 했다.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참 뜬금없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관련한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냥 툭툭 이야기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더 반박을 해봅시다. 네. 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탈곡기 방송 내용을 왜곡해서 방통회의 방통심의위에 대한 업무 요청을 직권남용으로 호도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그 왜곡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됐던 주성치 기각기각 특집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주성치에선 방통심의위의 심의민원 기각 사례랑 함께 기준 없는 기각 처리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지상파와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들이 정보 전달 목적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관련 민원이 다 기각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심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그 현재 방통위에서 광고 효과와 관련한 심의를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방통심의위에 했다라고 이제 덧붙여서 전했습니다. 네, 이걸 갖고 박대출 의원이 과방위 업무 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호성 방통위원장에게 아니 방통위원이 방심위의 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냐? 방통위 설치법상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방통위가 심의에 간섭할 수 없다. 이건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추궁에 나섰던 거죠. 아니,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난. 그러니까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에요? 뭔 당이에요? 이제는 하도 여러 가지로. 또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송을 이제 장악해 왔고, 그리고 방통위, 그리고 방통심의까지도 청와대에서 방통심의 넣어라! 이런 햇소리까지 막 다 메모돼 있고, 지네들이 정말 정권의 하수인으로 난리를 쳐놓고서는 무슨 멀쩡한 그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송에 대해서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저는 당연히 하고도 남아야 되는 그 허우 부위원장의 발언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건데요. 한마디로 원조 방송 장악 정당. 어디 누구에게 지금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헛소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박대출 의원이 지난 1일 방통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좀 그런 게 그 지난 1일 그 방통위는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제품을 이제 곧바로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이런 연계 편성 현황을 점검을 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연계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방통심의위와 협의해서 지상파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네네. 그리고 허욱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방통심의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한 사례같이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종편이 납품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효능을 과장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심의를 이제 강화해서 그 방통심의위에 그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도 공유를 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대체 어디에 직권남용이 있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방송심의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그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 심의 결과를 집행하는 건 방통입니다. 또 방통위에서 맞는 방송평가와 방송 제어가 재승인 심사에도 심의 결과는 반영이 되고요. 이게 바로 국회가 만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공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나 심사를 위해서 방통심의위에 협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건데요. 일례로 지난해 TV조선 등 일부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방송심의규정 일부를 특정해서 4회 이상 법정 제재를 받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즉 방통심의위에서도 해당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심의해달라는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냥 딱 일상다반사였다. 왜냐면은 무슨 사안이 막 발생하고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서 지금 막 너무 가짜뉴스가 극성을 떤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방통심의가 왜냐면 통신도 지금 심의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다는 게 아니고 뭐든지 막 문제가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방통위는 그 관리감독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이나 이런 걸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겐가 부탁해야 되는 거지. 방심위의 부탁이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해서 이거 해라.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련 단체들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직권남용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짓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탈곡기를 그렇게 띄엄띄엄 들으시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주성치를 다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박대출 의원 주장처럼 직권남용이란 비판이 가능하려면 방통심의위의 특정 사안에 대해 그 심의 제재의 수위를 높이라. 그러니까 이미 심의가 나온 것을 뭐 예를 들어 이걸 더 높이라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게 막 진행 중고 있는데 압력을 막 가해서 이거 막 경고 때려라 막 전화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왜냐면 그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방통심의위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짓은 자기네들이 주로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했던 것을 좀 얘기해 봅시다. 진짜 이제 몇 개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 3기 방통심의위 임기 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방통심의위원회 지시로 네. 그 방통심의위의 팀장이 민원을 조작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조작 아주 그냥. 네, 이분 그래서 이제 해임됐고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KBS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그 뿌리 깊은 미래를 이제 콕 집어서 네. 이거는 건국 가치를 부정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네. 방통심의 제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말 대놓고 발언을 한 사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짚어서 이제 제재 수위를 높여라. 이렇게 했을 때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사실 박대출 의원이 주장을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잘 모르시나 진짜 아예. 네. 아니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아주 공정성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한 이거는 광고 효과는 정말 시청자를 보호해야 되는 뭐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허욱 부위원장은 정말 잘못을 1도 안 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겁주면서 그 겁준다기보다는 윽박 지르면서 국회의원들이 뭐든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윽박 지르는 식으로 질의하고 막 제출하세요. 자기가 무슨 이은재 의원이야?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자, 잘 하셔야지. 네, 아무튼간에 자 그리고 이제 민원연은 이제 그만 박대출 의원이 정말 과방위를 떠나기를 이제 우리가 막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건이 아니더라도 박대출 의원이 과방위를 떠나야 할 이유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 업무 협조 요청을 직권남용으로 호도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이런 행태뿐만 아니고 방송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는 국회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악습을 이게 정당한 것이다라고 자기네 관행이고 관행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역설하는 이런 무지가 있었죠. 참. 이것도 들으실 텐데 불쾌하실 텐데 듣지 말라고 미리 제목에 좀 써놓으시던가. 그럼 선택하시면 좋겠는데 무지가 좋냐 아니면 내가 일부러 왜곡해서 그랬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20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아가지고 방송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공회전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박대출 의원의 책임은 참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아무튼 박대출 의원이 이제 그만 과방위를 떠나시는 게 좋겠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 좀 그 거취를 좀 결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염치고 사실 이미 너무 망신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저는 그날 회의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질문을 이제 이호성 위원장한테 막 했단 말이죠. 네네.
막 했는데 이효성 위원장이 대답을 잘 못하셨죠. 네,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는 방통위한테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방통위 공식 보도 자료로 나온 네네. 건데 회의에서 결정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요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협조 관계에 있는 서로 부서다. 그리고 사실 방통심의에서 뭐 결정을 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그 집행을 하는 거는 방통위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다 있는데 왜 그 말을 못 하는가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일 못하는 사람들끼리. 좀 빠르게 대처를 대답을 해주셔야지 될 때, 그럴 때는 톡톡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누구죠? 우리 총리, 국무총리 엄청 대답 잘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일 못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민원연의 주성치가 뭔가요? 민원연의 주장, 성명, 치얼스입니다. 주장 성명은 알겠는데 치얼스는 뭔가요? 치얼스는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연이 봤을 때 언론 문제가 생긴 곳에 격려가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이 필요한 곳에 치얼스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지금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아직은 저희 민원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지금 회의만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냐면 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일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지상파에 중간 광고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고 저희가 아마 미디어 스크랩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살짝살짝 짚고 지나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중간 광고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상파 중간 광고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슨 민원연이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대해서 민원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밑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자꾸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게 사실 부적절한 게 민원연의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무조건 안 된다.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안 된다. 그리고 지상파뿐 아니고 종편도 도입 안 된다. 그리고 사실 그 예전에는 TVN이나 이런 유료 방송들도 이 중간 광고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맥이 끊기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후퇴해서 종편도 중간 광고가 맞아요. 들어왔고 하나 뚫리면 네, 계속 그렇게 된 상황이고 저희의 입장은 사실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중간 광고 반대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 무슨 정책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 왔던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중간 광고 도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거기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저 말고도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이효성 위원장도 있고 각 부처 국장들 이렇게 다 계시는 곳에서 민원연은 시청자 단체로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의 꾸준한 입장은 토론회건 뭐건 나가면 계속 반대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우리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늦어졌다라고 오히려 막 우기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냥 졌어 그러고 말 것이냐 우리가 반대해도 하네 그렇게 하고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이제 지금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세욱 부장님이 제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쭉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왜 떨려? 중간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방통위에서는 어쨌거나 올해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또 올해 1월 달에 이제 발표했던 방통위 정책과제랑 주요 업무 계획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이제 국회에 이런 데 업무 보고를 나왔을 때 의원들이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안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지상파 종편이나 뭐 케이블 이런 쪽들에
그런 비지상파와의 그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파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고 위상이 다르고 종편과도 별로 차이가 없고 지상파 자체의 재원이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대칭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고려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발언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정희 PD도 사실상 지상파가 중간 광고를 하고 있다. 뭐 그쵸. 이렇게 1, 2부 나누고 생각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는 편법인 거죠. PCM이라고 이제 프리미엄 CM이라고 편법 중간 광고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이제 보통 중간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 자체가 한 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하는 광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PCM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프로그램 중간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나잖아요. 한 번이. 일부가 끝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도 사실은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 뭐 주말 예능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데서 좀 많았던 건데 SBS에서 만약에 런닝맨을 하고 요즘에는 뭐 집사부 이체 그거 러닝맨에 막 몇 코너가 이렇게 막 있었죠.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각각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각각의 코너 제목이지 프로그램명은 뭐 일요일이 좋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좋다를 1, 2부로 쪼개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방송 시간이 사실상 2시간 반, 3시간 그렇죠.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중간에 끊어주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시청권이 크게 훼손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간 광고를 못하니까 PCM 편성을 해서 그냥 60분, 70분 뭐 이런 드라마에서도 그냥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편성 시간 안에서 그 안에 딱 중간에 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맥락 없이 끊기는 거예요. 특히 드라마 같은 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능도 그렇고 굉장히 이 상황에서 이걸 왜 끊지라고 생각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흐름이 당연히 끊기는 거고 또 그 연출자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연출권에 대한 훼손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보면은 PCM의 이제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상파에서 쓸 수 있는 건 이제 중간 광고가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 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았던 게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거예요. 이제 방송 직전에 하는 거와 방송 끝나자마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광고들이 있는데 그 광고들이 그래도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근데 PCM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 전후 광고랑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그런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한 140%, 150% 정도 더 이제 비싸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PCM을 같이 편성을 해서 이제 패키지로 광고를 팔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중간에 이제 뭐 프로그램 전후 광고도 같이 붙고 뭐 PCM도 붙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포함한 단가 이제 PCM까지 포함한 패키지 단가가 뭐 1억 5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수익이 나는 거죠. 포기하기 어려운 거 한편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PCM 평균 시청률이 높기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상파 PCM 평균 시청률이 이제 2017년 작년 이제 8월 정도에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발표한 게 있는데 5.27%로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에 배치되는 그 광고는 2.28%예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제 배치되는 광고는 4.34%죠. 근데 PCM 평균이 5.27%면은 광고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지상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이게 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근데 좀 더 연출권이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중간에 자르지 않도록 해다오. 이제 이게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시청자는 그냥 안 보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좀.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PCM으로 하는 이 중간 광고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중간에 그걸 하면서 예고편도 만들어요. 다음 편을 예고해. 그래갖고 막 또 막 더 복잡해. 차라리 중간 광고 때는 그냥 딱 끊고 광고 하나 보여주고 딱 다시 볼 수 있는데 일부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 끝나면서 또 막 되게 뭐 어찌됐든 끝맺음을 하느라고 뭔가를 집어넣고 곧이어 2부에서는 그런 걸 하고 그 광고 실컷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러니까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 광고는 그냥 탁
탁 끊고 중간에 그냥 광고가 끼는데 그래서 저는 이 PCM은 그러니까 더 괘씸하다. 나는 중간 광고 못하게 했더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참 괘씸하다. 이게 PCM이든 중간 광고든 이제 봐버린 입장이 되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어차피 그게 둘 다 존재하는 거라는 상황에서 그걸 판단을 할 때는 네. 중간 광고가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봐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뭔가 허용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 광고가 없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보기에는 확실히. 요새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저 PCM이 됐을 때 바로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방통위가. 근데 방통위가 당시에 이제 그러지 않았죠. 이게 그러니까요. 저걸 다 허용해 주니까 사실은 중간 광고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 저거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PCM도 하고 중간 광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제 아니에요. 저거 이제 되면 PCM이 이제 중간 광고 허용이 되면은 PCM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들이. 근데 이게 방통위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원래 처음에 지상파가 이 PCM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거 편법이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방통위가 사실 허용해 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방통위가 당시에 이제 현재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방통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상파에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PCM을 편성을 했을 때 이 지상파 방송에서 그 방송되는 그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의 분리 편성은 편성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고지가 되고 또 시작이나 종료 타이틀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령상에서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제 송출하는 중간 광고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방통위가 사실상.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은 PCM이냐 중간 광고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놓인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참. 그러니까 이 방통위가 저때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들은 얘기는 또 뭐였냐면은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사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구입해서 컨텐츠 구입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하나만 샀으면 됐는데 1, 2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 개를 사야 되는 컨텐츠 그걸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네가 하나로 팔게 하게 하겠다라고 방통위가 그건 우리가 제재라기보다는 개입해서 지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정말 엉뚱한 소리 그 약간 그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민원을 처리해 주면서 생생내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뭐 여러 찬반 의견이 있죠. 일단은 이걸 해야 된다고 하시는 지상파의 입장도 있고, 그 정말 해야 되는갑다라고 하는 방통위 입장도 있고, 좀 그 쟁점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들을 보면은 방송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의 이제 독과점적 지위가 약화가 됐고 경영도 악화가 됐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어렵다. 이거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생산을 못하면은 시청자 피해 아니냐. 그러니까는 중간 광고를 허용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게 해줘라. 이게 이제 지상파의 논리고 방통위도 사실은 이런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할 때 이제 방송 광고를 어디에 편성하느냐 이거는 사실 사업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 방송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학자들도 존재합니다. 보면은. 별 자유를 다 갖고 있어. 자유 참 좋네. 네.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전 좀 설득이 됐는데. 그래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게 허용해야 이제 된다 뭐 이런 입장들도 사실 방통에서도 이게 허용을 하지만 이렇게 중간 광고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면은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그쵸.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장르별이나 방송 시간대별에 따라서 중간 광고를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짧은 방송 시간이 되게 짧은 프로그램이나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뭐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중간 광고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오락이나 예능 장르 이제 방송 길이가 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막 60분짜리 드라마가 두 개로 잘려지는 이런 현상은 없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제한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드라마 많이 하겠네 그러면. 아니 드라마를 일부러 70분으로 만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자르는 거 아니야? 아니. 전체 편성에서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는 총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어쨌거나 최대한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뭘 만들어놓으면 무조건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는 쪽에 사실상 이미 현실에서 PCM이든 뭐 중간 광고든 허용이 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방통위도 사실상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이제 사실은 입장을 거의 정한 거잖아요. 거의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파들에게 너희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라, 약속을 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겠죠, 당연히. 약속은 소용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시민단체들은 시청자의 시청권이나 이제 시청 흐름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는 원칙이고요. 또 이제 업계들에서 반대를 또 하는 거죠. 케이블이나 이런 쪽들은 아니 지상파가 아무리 약해졌다 그래도 지상파는 지상파다. 얘네들이 그렇죠. 광고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네한테 중간 광고까지 허용되면은 우리는 정말 먹고 살 게 없다. 이제 이런 또 케이블이나 뭐 이런 작은 PP들 채널들에서 이런 반대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니 저는 중간 광고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페이스북도 요새는 중간 광고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광고하잖아. 자꾸 끊어. 깜짝 놀라가지고. 넷플릭스도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고 나오면 아예 다른 거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 광고를 하면 더 안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 버리니까. 네,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런 방송사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과도한 너무 이제 약간 광고를 편성하지 않는 게 전략으로 하나로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광고 편성은 시청자들이 외면을 하니까 이제 폭스 네트워크 그룹 쪽에서 중간 광고 시간을 2018년 5월 20일부터 이제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1분 또는 2분 30초로 단축을 한대요. 이전에 더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MBC 같은 경우도 올해 가을부터 프라임 시간대에 할당된 광고 수를 줄여서 전체 광고 시간을 이제 10% 줄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타임워너 계열 쪽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인데 트루TV라고 있어요. 이런 쪽도 광고 시간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청자들이 우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만든다. 근데 또 반면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되게 일본은 중간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되게 신기한 것들의 광고들을 막 하는 거죠. 막 내가 보기엔 그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조만간.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저도 이게 기사로 본 건데 일본에서 이제 올해 7월에 에드퓨전이라는 그런 신개념 광고 콘텐츠를 등장을 시켰대요. 그래서 후지 TV랑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기획한 단발성 드라마라고 하는데 네, 드라마예요 이게. 그래서 명탐정 고인 갑자기 광고 드라마 이런 제목이래요. 이게 산속 펜션에 가게 된 그 탐정이 살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이제 그 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의 줄거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60분짜리 드라마래요. 근데 이 안에 4편의 광고를 포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간 광고처럼 방송을 이제 끊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출연자들이 막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톤을 바꿔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막 진지한 연기를 하고 있다가 이 제품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스터 선샤인 아닌가요? 그거 되게 잘하던데. 그래서 저 몇 개 샀어요. 거기서 파는 게 주로 빵이랑 저 그 찻잔 샀어요. 나한테 그때 욕하지 않았어요? 네, 욕하면서 사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하여튼 역시 그 광고 스토리가 광고의 그런 스토리가 이제 힌트가 돼갖고 드라마 결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대요. 엄마야. 그러니까 광고를 하다 이제 여러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 안 되게 녹여버리는 방식. 드라마인지 광고인지 모르는. 네, 그냥 광고 드라마. 네. 드라마다 갑자기 광고를 하고 그 광고가 경계를 허물었네요.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그러니까 근데 광고가 저희도 뭐 한국에서도 중간 광고가 이제 지상파까지 허용되면 전면에 다 허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허용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광고 기법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중간 광고를 모두가 다 하면 이점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상파가 재원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광고 시장이 예전에는 방송이 가장 컸지만 이제 인터넷 모바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점점 더 새로운 창의적인 광고 기법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네, 이런 일본이나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일부 채널들처럼 우리는 안 하는 걸 선택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런 좀 새로운 기법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은 방심위가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것이 정말 적절한가. 사실은 저건 또 방심위에서 내용을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방심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전에 제가 그 심의 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갔었어요. 전에 특별심의위원이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여자 그 배우 김희선이 이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간 그런 역이었는데 거기서 화장품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왕비한테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 케이스가 실제로 나오는 무슨 화장품이 그때 당시 김희선이 선전하던. 예. 아 진짜. 김희선이 선전하던 건데 그거를 막 왕비 마마 뭐 이것을 쓰시면서 이 여자 되게 유능한 미래에서 온 의사니까 근데 이렇게 주거든. 근데 그 방송이 그 드라마가 딱 끝나자마자 그 광고가 나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어. 옷도 그러니까 이게 광고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드라마를 또 하네? 드라마인 줄 알았어.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 심히 이거 되게 심각하다라고 막 사람들이 냈는데 그게 그때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이거 규제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건 이쯤 내면 이제 거의 이거는 막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제가 수다를 떨었는데 아까 뭐 광고업자의 자유 뭐 또는 사장들의 자유 경영의 자유 그것으로 다 이걸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니 그렇게 있어요. 자유롭게 할 거면 방심이 방통이 뭐였습니까? 네, 저희는 어쨌거나 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중간광고는 시청권의 훼손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용할 수 없다. 사실 뭐 이제 지상파나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종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동일한 방송인데 사실상 거의 동일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종편 허용되고 우리 안 되는 건 비대칭이다. 그러면은 그 비대칭을 돌려야죠. 다 안 해야죠. 종편도 안 하는 쪽으로 차라리 선택을 하든지 네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떤 규제를 풀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풀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정설처럼 굳어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 얘기를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중간광고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불편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데 이제 뭐냐면 저도 약간 쌀개방을 막기 위해서 쌀 말고 다른 걸 다 풀어줬잖아. 거의 우리가 FTA 그런 거 할 때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중간 광고를 우리가 워낙 안 된다고 했더니 중간 광고 말고 다른 건 사실상 다 열어줬어요. 지금 광고를. PPL에, PCM에.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건데 여태까지 다 열어줘 놓고 중간 광고 그 대신 안 하지 않냐 이래 놓고 이제 와서 이것까지 풀면서 다른 것은 전혀 후퇴하지, 그러니까 다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약간 농락당하는 시청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상 광고 풀어왔고 이게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하냐 마느냐 몇 년 전에 그 마지막 거의 논란이었을 때 결국 지상파 중간 광고는 허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상 광고랑 뭐 간접 광고랑 뭐 이런 규제들을 확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 그러니까 심지어 보도 프로그램인 거죠. 거기에까지 가상 광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참. 아무튼간에 결국에는 저는 중간 광고도 허용하고 PPL도 허용하고 PCM도 허용. 그러니까 다 할 것 같아요. 싹 다. 아무튼간에 저희가 좀 방통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방통위가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하면 좀 약간 좀 현실 물색 없는 사람들로 보거나 아니면 원칙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걸 허용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됐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돈을 벌까? 그 지상파가 저걸 하면 숨통이 트이고 뭐 정말 자기네들 말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돈이 억수로 들어오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이제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만약에 해주면
무엇을 해줄 것이냐 시청자에게. 과연 너희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 광고까지 우리가 허용한 상황에서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민원연 입장에서는 계속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허용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나 어찌됐든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정 못해서 될 경우에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에 이거라도 해라라고 강하게 요구할 어떤 대안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겠지만은 반대만 하고 그냥 뭐 재수없어 이렇게 하고 말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고민들을 좀 저희가 모아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면 이제 방통위가 아마 올해 내로 발표할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보겠습니다. 예, 자 재밌죠? 재미없어요? 아니, 답답해요? 네, 답답하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연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캠프. 미령곰탱님, 민탄이를 축하해 주신 처장님, PD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계기로 자유당들도 잘 듣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한마디 하지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언론을 계약으로 만들고 적폐 세력 키우고 친일 방송을 만든 자유당 나쁜들아, 너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좀 써주셨어요. 오늘은 피로자매 특집이라고 사탕 드시고 오시라고요. 김세욱 부장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읽을게요. 440416님. 어제 행사 준비하신다고 모든 활동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분은 잘 들어가셨나요? 이 두 분은 저와 이봉우입니다. 어제 한 잔 더 해서 오늘은 주성치 않은 날이네요. 오늘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티에노님 읽어주세요. 네, 두 분 한 주 동안 무탈하셨나요? 예전엔 태풍 몇 개가 여름에 지나가도 딱히 걱정을 안 하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단체로 박살났던 사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태풍 라이브 같은 중계 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새롭다. 더 태풍 라이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난번엔 주성치가 있어 더위가 꺾이더니 이번 주엔 주성치를 기념해서 태풍이 맞다. 네, 그래서 주성치 하는 날에 천재지변과 기후 변화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면서 주성치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주 기각기각 특집은 이제 언론인들과 방심위가 얼마나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전한 거였는데 요즘 기운 빠지는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계속 이 모양이라고 해도 갈수록 세상에 맞춰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고요. 가령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종편 휩쓸던 황장수가 지금은 유튜브에서 태극기와 일베를 대상으로 대도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근데 이분이 한 달에 5천을 번다네요. 유튜브 근데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네. 레이니티세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종편과 방송의 이런 노골적인 삼성 광고와도 같은 기사들은 장충기 문자의 기사 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러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며칠째 말하고 있는 법무부의 엘리엇 헤지펀드에 대한 답변서 기사가 한 줄 안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와 이번 시방의 안건을 듣고서야 TV뉴스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을 부각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만약 이것이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이었다면 방송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삼성의 스마트폰의 뉴스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 이제 개구리가 서서히 삶아지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는 것처럼 삼성은 위대하니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지난 몇십 년간 언론과 삼성의 세뇌에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적법한 심의로 국민들을 향한 이들의 범죄를 간절히 끝내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옥수수 요염차님 죄송합니다. 오늘 신입회원의 날 진심 가고 싶었는데 목포 출장 중에 직원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네요.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점점점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태풍이 참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게 하네요. 자, 그리고 티에노님도 하나 써주셨는데 이 고영주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고영주 1심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저러고 다니면 무죄일까요? 더구나 고영주, 득이양양 다른 판사들도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진짜 꼴보기 싫으네요. 네.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은 유민지 부장과 그러니까 운영팀에서 진행하는 민원연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털털털.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